안녕하세요, 최기울입니다. 여러분의 부동산 투자 시간을 줄여드리는 부동산 이슈 5분 브리핑 5월 27일자 아름집 소식지를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요, 심각한 전세 시장 앞으로가 더 문제. 뉴스 들어가 보시면 최근에 여러분 뉴스 많이 접하셨겠지만 서울 같은 경우에 거의 52주 1년째 지금 전세가 상승하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뉴스 이외에도 기사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제가 지금 1년 정도 계속 전세가 상승하고 있는데 멈출 거냐? 그렇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더 심각해질 것 같다 이런 뉴스고요. 사실 이 뉴스 같이 이번에 소식지에 실린 뉴스 중에 이 뉴스도 관련했습니다. 마지막 뉴스인데 미친 서울 전세가 질렸다. 젊은 부부들 몰려간 이곳 신고가 행진. 아무래도 서울 전셋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다른 대안들을 찾잖아요. 그래서 인천을 갔는데 문제는 검단 같은 경우에 입주 폭탄임에도 불구하고 전세가는 상승세다. 전반적으로 수도권 시장이 지금 전세가가 상승하고 있다. 이 얘기거든요. 자, 이에 대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살 것은 많고 살 곳은 적다. 부동산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얘기 많이 나왔었죠.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다. 이러면서 바이냐 리브냐 이거 갖고 많이 얘기가 있었는데 제 생각이 이래요. 지금 현재 어떤 거냐면 지난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 매매 물건은 8만 건이 넘어요. 즉 나와 있는 물량이. 매매 물량은 많이 나와 있는데 전세 물량은 지금 그 4분의 1 수준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즉 살 것 내가 매매해서 들어갈 건 많은데 내가 살고 싶은 곳 살아야 되는 곳 전세 원래 전세 실수요라고 그러잖아요. 이 살 곳은 적다 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가 제가 BLL 한 거는 B는 바이 L은 리브인데 의미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떻게 보면요 매우 간단한 수요 공급 법칙이에요.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저희가 배웠던 수요가 많으면 비싸지고 공급이 많으면 적어지나요? 근데 지금 현재 매매 시장과 전세 시장이 좀 다르게 올라가고 있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살 것은 많아요. 즉 매매는 하기가 쉽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려고 하면. 반면에 전세 매물을 구하려면 어려워요. 그래서 전세가 올라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왜 수요 공급이 이런 식으로 좀 엇박자처럼 들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엇박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매매가 상승일 때는 전세는 떨어지고요. 전세가 상승일 때는 매매가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일단 현재 시기가 중요하죠. 현재 시기 살 것이 왜 많아? 다른 말로 매매 물량이 왜 서울에 8만 채 이상이 나와 있느냐? 두 가지죠. 지난번에 이와 관련된 뉴스 말씀드렸었죠. 일단 안정기입니다, 지금 현재 부동산이 한참 상승하다가 22년 말부터 하락기 맞았고 안정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이런 시기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그 중에서 생각보다 많은 비중 차지한 게 저는 갈아타기 수요라고 얘기를 드렸었어요. 왜냐면 상승기에는 갈아타지 못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왜냐면 내 집도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많이 보셨겠지만 상승기 때는 계약해놔도 계약이 많이 파기가 됩니다. 왜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매수하려고 계약했던 집이 더 오르니까 집주인이 매도 안 한다고 그러고 이런 식의 문제 벌어져요. 하락기에는 당연히 안 됩니다. 갈아타기가. 왜냐면 하락기에는 팔리지 않잖아요. 내 집이 팔리지 않는데 어떻게 갈아타냐고요. 따라서 갈아타기 수요가 가장 많을 때는 안정기입니다. 사람들이 상승이나 하락기 때는 내 의사결정 때문에 올라가고 있으니까 좀 더 오르지 않을까? 이런 의사결정 때문에. 하락기에는 내 의사 무관하게 다른 사람이 살려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 집을 갈아타려면 내 집 팔아야 되는데 그래서 안 일어나는데 지금 같은 일종의 안정기 좀 하락해서 바닥 다졌잖아요. 지금 그 뉴스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이런 식의 갈아타기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매물을 내놓거든요. 물론 다른 이유들로 매물을 내놓는다 그랬어요. 다주택자도 내놓습니다. 그거 아니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안정기 때 많이 일어난 게 갈아타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매물이 많아진다. 서울 같은 경우에. 다만 그때 말씀드렸지만 갈아타기하고 어디로 가려고 하는가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상급지로 가려고 하겠죠. 또 하나 갈아타기 할 때 집을 내가 내놓고 딴 데로 가는 건데 자 내놓을 때 어떻게 내놓습니까? 전세 끼고 내나요? 아니죠. 갈아타기 수요는 내가 있던 집에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이걸 전세 놓고 2주택자 되려고 생각하지 않는 이상 당연히 전세를 내놓지 않고 그냥 매물로 내놓습니다. 갈아타기를 해야 되니까. 이해되시나요? 내 집을 전세를 주고 이사 갈 수는 없잖아요. 갈아타기라는 게. 내 집 팔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따라서 지금부터 안정기 때 결국 내 집을 갖다가 다른 사람한테 팔고 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전세를 놓지 않고 매물로 놓는 거예요. 매도 물량으로. 그래서 매물은 많아진 거고 그럼 살 곳이 왜 적냐? 전세가 왜 적냐? 연결되잖아요. 그쵸? 갈아타기 수요가 많아지다 보니까 전세 물량은 없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매매 물량은 많고 전세 물량은 적은 상태. 즉 살려면 살 것은 많은데 살만한 곳, 전세 주고 살만한 곳은 적은 상태에 벌어집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용자들이란 말 있죠? 용감한 자들의 준말이죠. 자, 아마도 용자들은 당연히 경제 논리에 따르면 요 태클을 타야죠. 살 것 사고 살 곳은 팔아야 된다. 즉 상승기 때 이런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하락을 주장하신 분들도 있고 너무 버블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들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아파트값 떨어져야 된다. 30-40%는 기본적으로 떨어져야 된다. 나는 그래서 현금 준비하고 있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지금 집을 매수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이 살만한 시기에 맞아요. 왜냐하면 계속 나오잖아요. 매물이 많이 쌓였다니까요.
살려고 하는 매물, 살 수 있는 매매 물량이 많이 나와 있다고요. 8만 채 이상 서울에. 그럼 사야죠. 당연히 공급이 많은 거잖아요. 공급이 많을 때 가격은 싸단 말이에요. 그래도 공급이 적어지면 비싸지잖아요. 그럼 지금 사야 되는 게 맞고, 그럼 살 곳은 팔아. 이거 무슨 말이냐? 이거는 전세를 구하는 사람 입장이 아닙니다. 자, 내가 집을 팔고 이사를 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집은 안 팔리고 전세는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 이럴 때 취할 수 있는 스탠스가 뭐가 있느냐? 내 집 전세 놓는 거예요. 왜냐면 이 전세 가격이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뭐 이번에 지금 1년차 상승을 그러지만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그리고 정확히 아셔야 될 거는 이 상승기가 있기 전에 전세가 1년 넘게 하락했었어요. 따라서 그 하락했던 거 조금 회복하는 수준 정도예요. 지금 서울 전세가율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제 50% 넘겼다. 삼성 주가로 치면은 100만 전자 가야 되는데 이제 5만 원 넘은 거다. 5만 원 넘은데 지금 뭐 살 필요는 없지 않냐 이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상황이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게 슬금슬금 계속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내가 정말 다급하지 않으면은 살 곳을 팔라는 게 전세를 내놓으란 얘기죠. 왜냐면 전세가가 많이 떨어졌지만 지금 상황 봤을 때 여러 가지 입주 물량 부족이라든가 공급 부족 같은 거 앞으로 적어도 3, 4년 뒤에 벌어질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지금 전세를 놓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닙니다. 따라서 입장이 달라요. 내가 전세를 구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지금 전세를 구하고 있으시다면, 그리고 여유가 좀 되신다면 지금 전세 대신에 집을 사는 게 나쁘지 않은 시기다. 왜냐면 지금 살 것이 많은 시기거든요. 공급이 많단 말이에요. 물량이 많잖아요. 매매 물량이. 반면에 거꾸로 내가 지금 집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갈아탈리기를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 차라리 지금 상황이 전세 수요가 있는데 전세 공급이 부족하잖아요. 그럼 전세를 갖다가 좀 맞춰놓는 거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지금 같은 시기가 오히려 지금 사야 되고 전세는 놔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전세를 놓을 때 지금 임대차법이 있기 때문에 4년을 계산하시고 놓으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24년이잖아요. 4년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자, 제 생각에는요. 요것 때문이었습니다. 전세가는 지속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단기적인 요인부터 찾아볼게요. 단기적인 요인은 지금 말씀드렸지만 지금 집값이 막 상승하고 이런 식이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매매를 꺼립니다. 사람들은 재밌는 게 집값이 올라가야지 집을 사려고 하고 집값이 내려갈 때 팔아요. 근데 우리가 다 알지만 집값이 내려갈 때서 올라갈 때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잘 안 되거든요. 지금 현재 집값이 하락기를 지나서 이제 좀 안정기 정도 된 거거든요. 그래서 뭐 바닥에서 조금 높인 것들이나 좀 팔리고 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 영상 보시면. 따라서 지금 사는 매매를 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높아집니까? 전세 수요는 높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세가가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는 거다. 그거 지금 시기잖아요. 단기적 요인. 여기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람에 따라서 동의하시는 분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분도 있는데 저는 적어도 전세가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 바로 임대차 3법입니다. 뭐냐면 임대차 3법이 옳다 그르다 저는 그 얘기는 안 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게 20년도 7월에 통과가 됐거든요. 그래서 곧장 적용이 됐어요. 임대차 3법 중에 2개. 그중에 특히나 뭐 계약갱신권은 2020년 7월 29일이었나? 하여튼 말일쯤에서 그게 발효가 됐거든요. 통과해서.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여름부터 8월부터 그게 적용이 됐어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그때 전세를 그 이후로 전세 계약하셨던 분들이 뭘 상황이셨습니까? 그 다음에 전세권을 갖다가 하려고 했던 게 22년도 여름이었겠죠. 그런데 22년도 여름은요 아직 부동산이 하락시기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약갱신권들을 거의 다 쓰셨단 말이에요. 그때 이후로. 그러고 나서 지금 다시 2년이 지난 거예요. 즉 임대차 3법에서 계약갱신권 임대차 규정 2법이 발효된 게 20년 8월이고 바로 얼마 뒤입니다. 2개월 뒤죠. 이제 월 말이니까 2개월 뒤면 그 시한이 도래하는 거예요. 뭐 계약갱신권을 쓸 수 없는 전세 물건들이 나오게 돼 있다고요. 지금 한 번에 나오진 않습니다. 왜냐면 20년 8월에 한 번에 전세 계약을 한 게 아니니까. 다만 그때부터 계약한, 그래서 갱신권을 쓴 물건들이 올해 8월부터 나오기 시작할 거란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전세가가 어때요? 상승하는 시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8월 이후로 나올 전세 물건들도 싸게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물건들이 공급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 있던 분들도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요. 집을 사지 않는 이상. 거기 전세입자로 있던 분들도 4년이 지나서 그렇잖아요. 그걸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만약 계속 하신다면 그 재계약은 갱신권을 못 쓴단 말이에요. 올려줘야 된다는 얘기죠. 2020년도의 전세가와 지금 현재의 전세가를 갖다가 단지별로 지역별로 다 다릅니다. 그걸 비교해 보시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2020년에 비해서 지금 기본적인 어떤 특정 단지든 특정 지역이든 전세가가 많이 떨어진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그 이유도 있죠. 전세가 상승에 대해서 뭐 일반적으로 전세대출 많이 풀었다 이 얘기 많이 하시는데 맞잖아요. 실제로도 전세대출 풀어놓은 게 많기 때문에
그게 어디로 가진 않잖아요. 지금 그러고 매매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전세 수요는 지금 현재 계속 부동산 시장 상황 자체가 뭐 상승기도 아니기 때문에 계속 수요가 늘 거고, 전세 수요가. 그런데 나오는 물건들은 계약갱신권 다 쓴 물건들이 8월 이후부터 나오기 시작할 거고, 이런 걸 봤을 때 단기적 요소로서 전세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중기적 혹은 뭐 사실 부동산에서 말하는 중기는 최소 2년 이상을 말하는 거잖아요. 왜냐면 말 그대로 계약 전세가 2년이기 때문에, 요즘 이제 4년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적어도 중기 얘기하면 2년 이상이거든요. 그 입장에 봤을 때도, 중기나 장기적 입장에서 봤을 때도 전세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죠. 왜냐면 지금 제가 뉴스에서 여러 번 전달드린 게 그거잖아요. 지방은 모르겠는데, 지방은 미분양도 있고 중공은 미분양도 많고 모르겠는데 수도권은 아니라니까요. 수도권은 지금 고분양 때문에 PF도 겹치고 뭐 겹치고 해서 시공비 오르고 뭐 분담금 문제 생기고 해서 입주 물량이 점점 줄어들 거예요. 앞으로 한 3, 4년 동안 공급 자체가 잘 안 된다고요. 그럼 공급이 안 되면 매매에 대한 것만 문제가 되느냐? 아니죠. 전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공급이 안 되는 거잖아요. 신규 입주 물량이 없으면 전세에도 타격이 크잖아요. 왜냐면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 그나마 전세가가 싼 거 어디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전세에 문제 있으시면 그쪽 지역 알아보라고 그랬어요. 강동 지금 입주 물량이 그래도 있기 때문에 전세가는 유일하게 거의 하락 찍고 있는 곳이거든요, 서울에서. 그런데 그런 입주 물량 전체적으로 서울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언제? 지금부터 언제까지? 27, 8년까지. 근데 신규 공급도 지금 제가 보기엔 분양 계속 안 될 거라고 그랬잖아요, 당분간. PF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PF 문제가 해결이 빨리 돼야 돼요. 그게 뭐 건설사 살리고 이런 문제로 해서 뭐 욕심내다가 생긴 문제니까 니네 죽어야 된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전세 매매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도 PF 문제 빨리 해결하고 정상적인 분양들이 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따라서 단기적으로도 그렇고요. 부동산 안정기, 다른 말로 하면 매수를 잘 안 하려는 시기, 이상하게 지금 해야 되는데 우리 사람들 안 한다니까요, 안정기 때. 그런 시기인데다가 계약갱신권, 임대차 3법 관련해서 계약갱신권 다 쓴 물량들 나오기 시작할 거라는 거. 그 다음에 중장기적으로는 서울 같은 게 특히 뭐 수도권도 사실 비슷한데요, 입주 물량이 적어지고 있고 지금 분양 물량도 적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 생각에는 중장기적으로 특히나 27년, 28년 이때 지금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지 않을까. 매매든 전세 시장이든. 그래서 지금 상으로서는 전세가는 지속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요. 뭐 다 개인마다 스스로 판단하셔야 되지만 제가 그냥 드리고 싶은 개인적입니다. 참고만해서 개인적인 조언은, 살 생각이 있으시다면, 지금 전세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어차피 거주할 생각이 있으시다면 집을 지금 그래도 아직 싼 것들 매매하는 게 낫지 않을까. 반면에 여러분이 집을 갖고 있으신 분이라서 어떻게 처리할까, 갈아타기를 할까, 아니면 뭐 어떻게 할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 전세를 놓고 투자 계획을 세우는 것도 나쁘진 않아 보인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뉴스가 딱 2개가 계속되고 있어요. 매매 물량은 많다, 전세가는 오른다. 연관되는 거죠. 사실 2개가 아주 긴밀하게 연관되는 거죠. 이에 따라서 투자 혹은 주택 구입 혹은 뭐 이런 계획들을 갖다가 세우시기를 바랍니다.